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영등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나가시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준비됐죠? 자신 있죠? 할 수 있죠? 반드시 6월 3일에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저도 자신 있습니다. 여의도, 영등포는 여의도라고 하는 지역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의도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성남, 경기도 이런 데 있다가 제 부족함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떨어지고 나서 또 어쩌다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돼서 여의도에 가서 지금도 직장 주소는 여의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의도가 참 양면적인 것 같아요. 이 여의도는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부죠. 사실 정치는 용산에서도 일부 하지만 진짜 정치는 여의도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멱살 잡고 싸우는 것,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의도, 이 정치인들이 멱살을 잡고 서로 싸우는 이 모습도 사실은 또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치인들이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가족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 집단의 영역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이 대표하는 대한민국 주권자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잘 구분이 안 된단 말입니다. 저 사람들이 사욕으로 저러는 건지, 진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러는 건지 구별이 안 되니까, 그 틈에 그러면 잘 모르니까 내가 대신 가려줄게, 이런 존재들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걸 우리는 사이비 언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오는 거니까 대통령부터 모든 선출직 권력자들을 다 직접 뽑고, 판사든 무슨 공무원이든 장관이든 다 선출 권력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 분명히 국민인데, 이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이 정치를 누굴 위해서 하는지는 잘 구별이 안 되죠. 여하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감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뽑아놓은 그 선출 권력, 또는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위임받은 임명 권력, 이 임명 권력 담당자들이 제대로 하도록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들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권력을 대신 행사할 사람을 누가 뽑습니까? 우리가 뽑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하죠. 투표를 포기하면 나는 관계없어, 나는 중립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포기한 만큼은 다 현상 유지에 동의하는, 변화를 바라지 않는 기득권자의 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를 대신해서 권력을 행사할 선출 권력을 잘 구성해야 임명 권력도 선출 권력을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텐데, 문제는 고르려니까 뭘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과연 우리 한민수 의원이 일 잘하나? 하루 종일 내가 그걸 쳐다보고 현미경 들고 조사하러 다닐 수도 없고, 결국은 이제 정보를, 입수되는 정보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누가 귀에다 자꾸 넣어준단 말이에요. 밤에 밥 먹고 있으면 막 텔레비에서 막 가르쳐줘요. 한민수 저거 사실은 보이기만 저렇게 멀쩡해 보이지 사실은 속은 시커매. 에? 뭐 이렇게. 최현일 글쎄요 라는 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 반은 진짠가? 이렇게 자꾸 정보가 이제 왜곡이 되면 어느 날 지나가는 최현일 의원을 보면 저 인간이 혹시 뭐 어떻게 이런 의심이 썩 생기라는 거죠. 요새는 그래도 유튜브 덕에. 여하튼 이 주권자들이 자기 주권을 대신 행사할 어떤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가 있죠. 그걸 우리는 언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 언론의 가장 큰 직무는 정론 직필하는 거죠. 제대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정확한 주장을 하는 거죠. 저는 언론이 저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아요. 뭐 비난하는 건 자유죠. 욕을 하든.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대통령 욕하고 씹는 건 국민의 권리인데 그것도 취미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 있죠. 문제는 가짜 정보가 문제인 거죠. 가짜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사람은 주입되는 정보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짜 정보에 노출이 자꾸 되면은 결국 그 주입된 정보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사람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야 진정으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제대로 행사하는 진짜 민주국가, 민주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어제가 5.18이니까 저는 80년 5월에 상대원 공단의 오리엔트 시계라고 하는 공장에 소위 말하는 당시 표현으로는 공돌이 소년 노동자였는데, 그때 저는 당연히 주어지는 정보에 따라서 광주 그 억울한 희생자들이 폭도들인 줄 알았죠. 공연히 그 경찰서 무기고 털어가지고 멀쩡한 군인들 경찰한테 총이나 쏘면서 난독을 일으켜가지고 국가를 전복하려고 그러는 그런 세력인 줄 알았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 나쁘다, 폭도다 이렇게 내 입으로 비난을 했죠. 요즘 말로 하면 2차 가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몰랐죠. 그런데 이거를 그 80년 그때 당시에 다 숨겼으니까 차단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모르고 방송에서 신문에서 주어지는 정보대로 광주를 고립해서 그 억울한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둔갑시켜서 2차 가해를 전 국민이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죽은 것도 억울한데 가해자로 매도됐으니.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가 이재명 같은 이 철없어서 정부 정확하게 잘 모르던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시작한 거죠.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날 저런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가 삐라를 한 줌 뿌리죠. 그럼 막 날려가지고 날리면 이 근처에 몰려있던 사복경찰들이 막 주워서 걷어가고 올라가면 잡아가지고
한 번 그런 거 유인물 50장, 100장 뿌리면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씩 살렸습니다. 그걸 감수하고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몰래 지하실에 모여가지고 철필로 긁어가지고 거기다 검은 먹물 발라서 유인물 찍었지 않습니까? 그 100장, 50장의 유인물 뿌리고 징역 1년을 살려고 그렇게 다 한 이유가 뭐겠어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알려주려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처음에 광주 민주화운동 그 사진 유인물을 보고 처음에는 이것들이 또 거짓말한다, 이 빨갱이들이. 이러다가 두 번 보고 아닌가? 세 번 보고 진짜인가 본데? 네 번째 보고 이런 나쁜 얘기 새끼들이.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저 자신이 말이죠. 거기 속아가지고 그 억울한 사람들 내 입으로 욕을 했으니. 그래서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꿨어요. 처음에 판검사에서 그냥 배 두드리고 소위 큰소리 뻥뻥 치고 룸사롱 접대 받으면서 살라 그랬죠. 그런데 그거 다 접고 그냥 동네 내가 일하던 성남 노동 현장으로 돌아가서 노동인권 변호사로, 그 다음에는 시민운동가로 시립병원 설립운동하다가 두 번째 구속될 뻔해가지고 에이 이러니 내가 직접 시장 돼서 내가 내 손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흘러 여기까지 오고 말았네요.